자 봅시다. 사회 5번. 요거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필기를 이미 해놨는데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봅시다. 자, 경제학에서는 사회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할 건데, 이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효율성을 선택해서,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대.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효율성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야. 봐봐. 자, 그래서 이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된다라면 다른 게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지? 그 결과가 차선이 아니에요. 야, 차선이니까 한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에 9개가 충족되는 것이, 9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8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 말은 뭐냐면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봅시다. 자, 여기서 왜 효율성이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의 개념이라는 걸 도입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 사회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사회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갖다가 종합한 사회 후생. 효용 수준이라는 건 결국 뭔 거냐면 사회 후생 수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곡선의 모양을 통해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공평성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선인 거니까 요렇게 생긴 거하고 요렇게 생긴 거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거의 뭐 선분에 가까운 곡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무차별 곡선 위에서 모든 점은 됐지?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 수준을 갖다가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문에 사회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럼 SIC1, SIC2, SIC3는 요 안에서는 다 같은 거야. 이해됐니? 그렇게 보면 H하고 K는 같은 거예요. 됐죠? H하고 K는 같은 거고 I가 있고 E가 있는데, 그럼 잘 생각을 해봐봐. 얘는 요 안에서의 거리인 거고 얘는 요 안에서 있는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그지? 원점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됐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원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선분의 원점으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선인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필기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체크를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지금 적었잖아. 이렇게 적었는데 보세요.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대충 원래 같은 선이어야 돼. 야, 이거 다시. 원래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같은 선이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내가 편의상 아까 약간 좀 밖에다가 한 거야. 다시. 아무튼 요렇게 있다고. 이게 지금 봐봐. 이게 겹쳐버리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안 겹치게 대충 이렇게 해보자. 아무튼 원점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더 길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더 긴 거야. 이해됐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요렇게 떨어진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길이가 더 길고 얘보다는 얘가 더 길이가 길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도형 그리는 애들 있거든. 전혀 상관없다.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같이 요 안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SIC 한 그래프 안에서는 같은 길이로 본다고 얘기했어. 됐지? 그리고 이 I점은 요 길이랑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초록색 이 점은 요 길이랑 다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길이로만 따지자면 이렇게가 높은 거야. 이해됐니? 다시. H랑 K랑 같은 거고 I가 제일 길고 E가 제일 길어요. 길다. 이해됐지?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문을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이 개념 내가 한번 설명했다. 이거 필요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런데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은 거니까 이게 결국은 긴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후생
수준이 높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 수준이 높다고 하니까 왠지 그래 보여. 그게 맞는가 보자. 자,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서는 원점에 볼록한 곡선으로 우로 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지니는 사람에게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주치를 적용한 거고, 낮은 효용 수준을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거를 가중해서 비슷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본다는 거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요. 봐봐. 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낮은 효용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되었어. 미쳤지? 효용 수준 어때? 10배지. 개쩌는 거예요. 높은 가중치. 됐죠? 그런데 내가 애초에 9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 1000만 원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같은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어때요? 100만 원 그냥 는 것뿐이야. 별 차이 없어요. 이 정도 수입이 되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쨌든 이런 걸 이용해서 쌀과 이제 옷 두 가지 상품만 가정한다고 하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건 CD야. 여기서 핵심이 이제 CD라는 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봤을 때 CD는 오목한 점은 된 거고,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거야. 이 선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C, H, E, K, D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와중에. 그런데 봐봐.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하고 곡적의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거야. 일로 들어가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얘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바깥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펜으로 요렇게는 맞춰서 잘 그려주세요. 요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F랑 G는 애초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만약에 선분 FG와 같은 어떠한 제약이 가해져서 이 선분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가 없어서 최적의 결과를 애초에 얻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FG라는 요러한 선분이 있는데, 이해됐지? 요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빠졌어? E가 빠지게 된 거야. E가 최적인데 빠지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최적이라고 봤었던 요 C, H, E는 안 되는 거고, K, D, 그 다음에 최적은 아니지만 I점, 요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지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초의 조건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길이가 제일 기니까, 그지? 길이가 제일 기니까 H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혹은 K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 그랬지. 근데 내가 그 길이 어떤 거라서 결국 이거라 그랬지. 그치?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본다고 했지. 그럼 내가 뭐라 했어? H와 K보다 더 긴 게 뭐야? I고, 그 다음에 E고. 근데 우리 E는 얘기할 거 안 할 거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는 뭐야? I점인 거지. I점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I점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H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여러 가지 위치를 고려하면 SIC1과 SIC2가 있는데, 이거에서 원점의 기준을 했을 때 결국은 I 지점에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래서 I를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훨씬 길이가 더 긴 거니까. 이해됐죠? 이게 길이가 긴 거라서 이걸 선택해야 돼. 이게 이제 SIC를 고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 표를 이해하면 이 지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자. 위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한계점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2번 봅시다.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단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5번 봐봐. 사회 무차별 곡선에서는 높은 효용의 수준을 누린 사람들의 주관적 봐봐. 높은 거든 낮은 거든 상관없어.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뭐든지 간에. 알겠지? 그리고 다른 거 다 맞는 거니까 꼭 왜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가셔야 돼.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알겠지? 이해하셔야 된다. 자, 차선의 이론을 통해서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 어디 갔냐? 미쳐버리겠나. 하도 알겠다. 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이제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봅시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결국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봤기 때문이야. 우리가 공평성이라는 기준을 넣다 보니까. 그리고 공평성 안에는 결국 주관적 효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하게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돼서야 라는, 이게 지금 지문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답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씩 체크하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효용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우리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사회무차별 곡선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뭐 스스로 혼자서 평가해가지고 모든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게 맞는 거라서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냥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거라서 다른 것들은 좀 말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됐지? 넘어갑시다. 그냥 이건 3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해했으니까 한번 쭉 봅시다. 뭐가 안 맞는 건지. 자 부원 1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근데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게 당연히 생산의 효율성은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부원 1의 말은 맞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단축 툴로 보자면은 당연하게 H가 I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뭐를 고려한다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일련의 어떤 공평성을 고려했을 때 I가 H보다 더 멀리 있다가 되는 건 거야. 알겠지? 그래서 FJG와 함께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세선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결국 사회 후생 수준. 이걸 방금 얘기한 거잖아. 이게 결국 이건 거니까. 이걸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2번 맞는 거고 3번 I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냥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생산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비효율적인 건 맞아 또 이 와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H도 H와 마찬가 A랑 H도 얘네도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은 얘네도 오케이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알겠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3은 이거보다 3이 제일 높은 거지 그지? 수준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 2고 그 다음 1인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 그림을 문제를 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문제로 내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이해됐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쌤 얘기했던 대로.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5번은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다.